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2주차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차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이제 상인인데, 이 상인을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 베이스로 생각해서 잘 복습을 하셔야지 예,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수업 내용이 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반복하기 좋게 우리가 이제 강의가 업로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은 저한테 언제든지 빨리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빨리 가능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내용들을 잠깐 이제 보고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이제 개관적인 설명드렸죠? 상법 총칙, 그다음에 상행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이제 상법 총칙하고, 상법 총칙은 이제 강행 규정의 내용을 이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업의 주체와 경영 보조자, 그다음에 이 영업상 명치, 공시, 이전 방법, 이런 것들을 왜 상법 총칙으로 하고 있고, 얘들은 이제 강행 규정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제가 아니고 저번 주차에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상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점도 봤고요. 그다음에 사례도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상인이 되면 반대 사람도 상인이면 이제 상사 매매가 적용되는 내용들은 또 우리 상인에 가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상인의 개념에서 어떤 입법 예를 취할 것인가, 상인주의다, 상인이주의다,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 이제 상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상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건, 자기 명의, 기본적 상행위, 영업 반복. 이게 안 되면 당연 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명의와 영업을 계속 반복하는데 꼭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라, 설비 를 갖추고, 그러니까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한다면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것을 할 수 있다. 설비를 갖추고. 자, 그다음에 민사에서는 어업 농협 축협을 이제 회사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조문도 조문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상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사람들의 먼저 당연 상인인가 아니면 이제 의제 상인인가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에 또 해당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상법상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타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례를 이제 적어드린 거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인의 자격의 취득에서 자연인과 그다음에 법인, 조합, 공익법인, 그다음에 중간법인, 공법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 영업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행위 능력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상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상인이 되더라도 혼자 영업할 수 있는 영업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고 이제 등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민법에서는 행위 능력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고 우리는 이제 오늘 이 기업 경영의 보조자, 즉 상업 사용인이 이 세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지배인을 중심으로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오너, 이제 영업자 또 기업의 주체인 상인을 배웠으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인을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인을 보조하는 자. 상인을 보조하는 자, 상업 사용인데 지배인이 있고요. 부포사랍니다.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물판사 이렇게 하죠. 물건 판매 사용인,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상인을 도와주는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상인일까요? 상인이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상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 상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사람들 상인에 총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알았죠? 네, 상인이 아니다. 꼭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은행이 상인이면 뭐 지점장, 과장, 뭐 차장, 대리, 점원 이런 사람들이 상업 사용이 됐죠. 우리 백화점을 봤을 때는 뭐 본부장, 부장님, 점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상업 사용인을 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인을 은행은 은행을 백화점을 모든 어떤 부리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보조자가 있다. 그럼 이 사람 보세요. 지점장이나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상인이에요? 상인이 아니죠. 거기 종속돼서 일정한 고용을 제공하고 어떻게 해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영 보조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배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사례가 나오는데 이 지배권은 이제 줄여서 말하면 지배인의 네, 대리권, 지배인이 대리권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배권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이제 먼저 사례 먼저 설명하고 이제 수업을 하게요. 보세요. 갑 새마을금고는 B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을은행의 교대 지점장인 뭐야? A가 배서한 융통음을 담보인으로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갑이 이제 새마을금고라 생각하세요. 새마을금고가 B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B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돈을 갚아야죠. 근데 이제 은행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대 지점의 지점장 A가 그 배설을 해줘서 뒤에 융통호 담보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후 B가 어, 자금 능력 악화로 부도가 나자 갑 금고는 배설을 한 A가 그 사람 누가 지점장 A가 은행의 지점장이다 이 말입니다. 은행의 지점장 이 말은 이제 지배인급으로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은행이 영업주로서 이 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해야 한다면서 상한을 청구했다. 한편 한편 을 은행의 지점장 A는 배서 행위의 융통보험의 배서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갑 새마을금고가 이 어음치된 것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한을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뢰 주장은 타당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판례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관계. 자, 여러분 이제 까만 건 글씨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는 게 좀 시간 걸리지만 한글을 읽었죠. 의미를 보세요. 자, 먼저 갑 새마을 금고가 B에게 돈을 대출해줘요. 이거 우리가 소비 대출 돈을 빌려줘. 뭐 10억을 빌려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B는 어음 교부를 합니다. 뭐야? 자, 보세요. 갑이 잘 봐요. 갑이 이제 B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럼 B는 이렇게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을 못 갚으니까 뭘 줬냐면 어음을 줬어요. 그때 금고에게. 자, 요거 2달 뒤에 요 어음을 가지고 오면 이 어음을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어음을 가지고 있다. 2달 뒤에 가면 만기가 되면 이 B가 이젠 돈을 갚아야 되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걔가 주는 이 B가 주는 어음을 뭘 믿고 맡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다 담보로 할 수 있는 누가 날인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배서예요, 배서. 그래서 마침 이제 누가 A라는 친구가 지점장을 있었어. 친구가 지점장.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좀 이거 좀 해줘라 하니까 알았다고 배설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지점장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이 그 을은행의 지점장이기 때문에 을은행에 대한 재판에 뭐 재판이 걸 그 재판에 관한 사항이나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파워가 있어요. 이랬죠. 그걸 지배권이랍니다. 자, 그래서 B는 이제 어음을 교부했어요. B는 B가 어음을 갑에게 교부했어요. 원래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네. 돈이 없으니까 당장 2개월 뒤 만기인 어음을 교부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원래 현금을 줘야 되는데 어음을 줬어. 그래서 2달 뒤에 오면 내가 돈 주겠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음에 그럼 이 어음을 이제 갑은행이 갑 새말금과 받기 위해서는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면 안 되잖아. 공신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에 네가 만약에 만기에 돈을 못 받으면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했을 때 얘가 이제 을은행을 지점장을 선택했다. 그래서 어음의 을은행 교대지점장 A의 배서담보 실질적 담보부 부담은 의리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인은 지점장이 했지만 누구 명의로 했어요? 은행으로 했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을이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을이 실제로 부담해요. 근데 그럼 우리 은행에서 모든 지점장에게 야 이거 담보조로 이렇게 배설을 하지 마라 이런 공문을 내릴 수 있어 없어? 내릴 수 있지. 그런데 얘가 말을 안 들었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말을 안 듣고 해주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B가 이런 상황에서 네 번째 B가 부도가 나서 사은행에 섰어. 그렇으면 이제 보세요. 부도가 나면 얘가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어? 없지.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은행에 가야지. 누가 사인을 했지만 비록 지점장 A가 했지만 이 은행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사은행이 없어요. 갑은 담보 부담한 을에게 변제를 청구한다 이 말이야. 당신네들이 담보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세요 이렇게 했어. 은행은 그 상황에서 은행은 전국 지점장들에게 어음 담보를 제공하는데 관여하지 못하게 내규를 규정하였어요. 그래서 내규가 각대를 보내면서 자 지점장들 이렇게 어음을 받아야되는데 이렇게 담보로 우리가 책임을 못 지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 했어요. 그럼 은행의 내규라 이 말이죠. 은행의 내규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담보 제공하는데 관여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했어요. 그 담보 제공 관여를 안 했는데 그럼 담보 제공 관여를 못하게 하는 요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지배권을 제한한다. 자, 예를 들어서 CF 지배권이 뭐냐면 중요합니다. 영업주 상인을 가름 대신해서 그 영업에 관해서 그 영업이 뭐야 지금 은행이 뭐 대출 신용 보험 다 하겠지. 그 영업에서 재판상 뭐 원고도 됐을 거고 표도 됐을 거고 재판 외 모든 영업상 관한 모든 권한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그걸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지배권을 등기해.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한다? 이 지배권은 반드시 등기합니다. 등기, 등기해야 돼. 등기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지배인이 되는 거야. 지배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점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지점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지배권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지배인이 아니죠. 이런 지배인을 우리가 표현 지배인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상을 보세요. 재판에 관한 사항, 즉 원고 피고가 될 수 있고 재판의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이 이렇게 전국 지점장들에게 야, 내규로 너 담보정에 관여하면 안 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 그럼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왜? 여기 지배권에 보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하겠다. 그럼 이건 이렇게 지배권을 어떻게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제한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경우의 숫자를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배권에 가름해 가지고 지배권이 아니라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의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등기를 하는데 이런 권한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막강합니다. 근데 여기 제한을 듣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제한들은 일반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갑이 누구야? 새마을연구지? 갑은 내규로 지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갑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럼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상황이라 그래? 소니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떤 법률 사실을 알았으면 알기, 어떤 법률 사실을 몰랐다. 자, 어떠한 사정을 안다, 알기, 모른다, 선이 이거야. 착하다, 그거 아니고, 맞지? 자, 그래서 은행이죠. 갑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할 거 아니야. 왜 얘는 돈을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 1번 지배권을 제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담보 제공을 못한다. 이렇게 지배권을 제한은 그 사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이렇게 갑 같은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얘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을은 뭐야? 알았다. 그럼 알게 되죠. 그래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만약 갑이 지배권을 제한을 알지 못했으면 을의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누가? 을은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누구에게? 갑에게. 만약에 갑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의 제3자이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갑이 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만기가 되면 아니, 만기가 아니라 변제기일이 되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그 당장 돈을 못 갚고 2달 뒤에 다른 돈이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어음을 준 거야. 요 어음을 가지고 있다 2달 뒤에 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 오케이. 그럼 얘가 받는 어음이 총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확실한 근거 장치를 만들어라. 그걸 을은행의 지점장이 사인해 줬어. 담보 책임을 지겠다. 근데 얘가 부도나니까 얘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은행에게 청구한 거야. 그럼 이 은행은 뭐야? 난 지점장에게 이제 담보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왜 했냐? 난 몰랐다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너네끼리 지배권 제한이 있는 걸 몰랐다. 돈 갚아라. 있으면 돈 갚아야 되고. 그러면 을은행은 너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악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배권의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고 산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나온다 이 말.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제 대외적인 관계고 세 번째 을은행의 지배인의 대리권을 제한은 내부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행이 자기 지배인 지점장들에게 다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효과 있어. 근데 외부적으로는 몰라. 알았지? 그래서 지배권 제한을 위반한 A에 대해서 을은 손해배상 청구 및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여기까지 우리가 뭐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겠죠?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겠죠. 근데 우리 외부 거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봐봐요. 아, 갑 금고가 B에게 대출해 주면서 은행의 교대 지점장, 얘가 근데 지배인이구나. 얘가 배수한 융통보험의 담보 의무를 취득했다. 그러니까 즉 얘가 얘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당장 못 갚으니까 얘가 이렇게 어음을 줬어. 얘가 종이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어음을 믿을 수 있게끔 장치를 해달라 했을 때 얘네가 거기다가 담보 준다고 사인했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그 후 B가 자금 능력 악화로 어떻게 됐어요? 자금 능력 악화로 부도가 나자 갑 근거는 배설을 한 A가 을은행의 지배인이므로 을은행이 영업주로 이 언을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상한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을은행 입장에서는 A의 배서 행위는 융통보험의 배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을은행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우리는 그런 거 못하겠는데 얘가 했다. 그리고 또 갑은행은 이런 사실을 네 알고 있었지 않았냐? 넌 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너 못 주겠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경우의 수는 그렇지. 의뢰 입장에서는 갑은 자기가 선이라고 얘기할 거야. 돈을 받으려면. 근데 의뢰 입장에서는 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배권의 제한이 있는 걸 알고 있었다. 넌 악이다. 이렇게 서로 입증을 해야지만 예,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료에 보시면 제가 다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각필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점장, 본부장의 명칭으로만 지배인이라고 판단 못해요. 판단 못한다. 네. 자, 그럼 지배권이 없는데 이 사람을 지점장이다, 본부장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점장, 본부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지배인이라고 할까? 일까? 이런 뜻이야.
결론은 X.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배인인지 여부 판단 기준은 지배권, 지배인에 대한 대리권의 존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지점장, 본부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또는 사용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지배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상법상 지배인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 지배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지배인 등기가 안 됐고 지점장, 본부장 명치만 사용한 경우 상법상 지배인인가? 당연히 아니다 이 말입니다. 꼭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지배인이라고 이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이 사람이 상법상 지배인이 되기 위해서 또 본부장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상법상 지배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배권이라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배권의 등기가 안 되고 그냥 용어만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을 다 표현이 지배인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보세요. 아, 뭐 호텔 가니까 뭐 호텔 지배인들이 있습니다. 총 지배인입니다. 뭐 총 지배인 뭐, 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아, 이 사람이 진짜 상법에서 말하는 지배인일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권에 등기가 돼 있어야지. 근데 또 은행에 갔는데 지점장이 나옵니다. 아, 지점장, 뭐 A 지점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그래요. 당신 이게 창업 사용인입니까? 이럴 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등기가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무슨 등기가요? 아, 지배권 등기가 돼 있습니다. 지배권에 대한, 또 지배인 선임에 대한 등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아, 이 사람 진짜 찐이다. 알았죠? 아, 근데 뭐 이제 클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아, 이 사람이 막, 저게 지배인이래. 그래서 막 불러서, 지배인입니까? 지배인이 돼요. 그래요. 그럼 당신은 상법상 상업사용이니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막 그랬습니다. 글쎄요. 맞을까, 안 맞을까? 뭐가 글쎄요. 이 사람도 지배권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지배인이에요. 알았죠? 근데 지배인의 지배권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말로만 지배인이라고 사용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표현 지배인이죠. 우리가 뭘 말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논점 보시면 지배인의 대리권, 이걸 왜 지배권이라 하죠? 아까 말씀드린 지배권, 말씀드렸죠? 줄여서 이제 지배권.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이 지배, 영업주 또는 상인, 가름해서, 대신해서 그 영업상, 재판상, 재판 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권. 아, 이거 막강한 파운드. 알았죠? 네.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율로 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 일반인들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을 제한한 경우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는 어떻게 하실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야? 선의의 제3자와 아의의 제3자가 있죠? 네. 음. 그래서 이 범위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될까? 악의 제3자가 보호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사실을 모르는 사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사례가 이제 지배인에 대한 내용인데 지배권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배인의 핵심은 지배권이 되겠습니다. 왜? 여기 보시면 지배권은 이렇게 재판상 재판에 모든 권한 행사에 막강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선행학습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개관을 보시면 이 상업 사용에는 지배인이 있습니다. 지배인. 그 다음에 부분적 포괄 대리권 가진 상업 사용. 우리가 부포사 이렇게 해요. 물건, 점포,
판매, 사용이. 그래서 우리가 물판사 이렇게 합니다. 또 사람들은 상업사용이랍니다. 상법상 상업사용은 어떻게 한다? 상인을 보조한다. 그래서 기업에게 보조자고 기업 내 종속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상인이다, 상인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상인이 아니다. 꼭 기억합니다. 알았죠? 네. 상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타임은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끊었다가 어떻게 이제 두 번째 타임부터 하겠습니다.